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집중토론 이미영입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국가 발전 중심축을 지역으로 이동시키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이에 맞춰 대전시는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가장 최적화된 도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토론에서는 대전형 디지털 뉴딜, 대전 이끌 빅딜 만들 방안은 이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과학산업국 스마트시티과 김영빈 과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트리지능정보연구본부의 민옥기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대전 소프트웨어 콘텐츠 비즈클럽의 양중식 회장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분 모시고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각 기관이나 단체의 간단한 소개, 그리고 역할과 함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시 스마트시티 과장 김영빈입니다. 저희 스마트시티과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인 인공지능, 데이터에 기반해서 어떤 기술 육성과 산업 육성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들이 잘 논의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김규용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귀중한 토론회에 참석하게 돼서 영광이고 이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건축공학과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얼마 전까지 대학의 그 본부에서 기획처와 정책연구단에서 업무를 진행을 했습니다. 대학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고 공헌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이제 해왔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대학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예, 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는 ICT 연구개발을 하고 이제 최근에는 국가진흥화 종합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능정보연구본부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하고 그다음에 휴먼 증강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저는 저희가 연구하는 방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지자체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좀 더 이제는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소프트웨어 콘텐츠 비즈클럽 회장 양중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저는 이제 기업 대표로 나왔다고 판단을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 그 비즈클럽에서는 기업들의 어떤 모임이며 네트워크 또는 협력, 융합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논의하고, 또 이런 자리에서 기업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는 협의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 등 총 160조 원을 투입해 사회 변혁과 함께 새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나아가는 우리 대전의 역할이 지금 이 시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토론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7월에 코로나 극복,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선도,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가치를 내세우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라든지 데이터, 네트워크 같은 그런 4차 산업혁명 기술 육성을 통해서 그 한국을 디지털 전환이라는 그 디지털 뉴딜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요. 명실상부한 과학도시인 대전에서 이러한 그런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서 다양한 연계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은 그런 대전의 강점을 활용해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안전망 강화라는 그런 큰 3개 분야에 걸쳐서 대전형 뉴딜 100대 과제를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총 100대 과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대전시도 미래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하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대전시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계획이 무엇인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예. 그래서 아까 그 3가지의 그런 큰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중 이 100대 과제 중에 51개 과제가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비중이 크다고 보고 그러네요. 있고요. 대전의 디지털 뉴딜은 또 어떤 DNA 생태계 강화, 그리고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그리고 비대면 언택트 산업 육성 등으로 또 세분화돼서 추진 중에 있는데 네. 2025년까지 약 4.2조 원을 투자를 해서 4.5만 개의 그런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덕특구와 연계해서 저희의 주력 산업인 바이오 산업, 그리고 ICT와 AI와 같은 첨단 산업,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와 같은 그런 분야까지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특히나 인공지능, 데이터, 디지털 트윈과 같이 그런 신기술 육성과 실증 사업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어떤 대덕특구 재창조와 같이 그런 대전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기반 인프라 조성도 게을리하지 않을 그런 생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부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대전형 뉴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자세하게 해 주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대전형 뉴딜 사업을 통해서 어떤 변화들을 뭐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 디지털 뉴딜로 네. 인해서 이제 바뀌는 것은 일자리가 이제 많이 생겨난다라고 하는데 그 일자리의 형태가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되는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그렇게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어떤 이제 인공지능과 연결한 서비스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서비스로 인해서 이제 스타트업이 많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아마도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서비스들의 이제 기반은 이제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이나 아니면은 발견할 수 있는 불합리성 거기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합리성이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저희 연구소가 좀 추진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그 교통 신호 체계가 좀 연결이 잘 안 돼서 불편하면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 이 브레인 역할을 해서 이제는 교통 신호를 최적화시키면 조금 더 이제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밤거리의 안전도 인공지능이 지켜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변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변화도 있고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네. 동시에 뭐 일자리가 이렇게 생겨날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과장님께도 여쭤볼게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지금 그 본부장님께서 어떤 네. 도시 문제 해결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고도화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대전 뉴딜을 통해 바라보는 그런 또 다른 변화는 그런 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일 것입니다. 인공지능이라든지 데이터와 같은 그런 첨단 기술들이 어떤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그리고 전통 산업에까지도 이런 디지털 경제 전환을 이제 요구를 할 것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스마트 팩토리 등을 통해서 공정을 효율화한다든지 그리고 기존 서비스에 여러 가지 그런 부가적인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된다든지 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창업과 취업 그리고 산업 육성과 관련된 그런 전략들을 다방면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자리도 생기고 사회적인 불합리성이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대전형 디지털 뉴딜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려면 어떤 준비들이 이루어져야 할지 이 부분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네, 우선 우리 대전은 교육과 과학의 도시로서 기존의 인프라가 잘 준비되어 있다 어느 정도 생각합니다. 이제 국가균형 발전 또는 이제 지역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지역의 도시 기능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뉴딜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세 가지 꼭지로 좀 준비해야 될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지역의 현안 문제를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참여 기반이 이제 제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관산학연 클러스터, 그 다음에 상생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지역의 대학의 공간, 이제 기반 재원 등 이제 기반으로 지역 상생 협력의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는 스마트 도시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시스템에는 첫 번째가 이제 공공의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생성이 되는 이제 무한한 공공의 데이터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AI로 분석이 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고도화된 도시의 서비스로 다시 환원이 되고 제공이 되는 그런 이제 체계가 일단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이미 이제 대전시에 스마트 도시의 혁신 통합센터가 이제 있죠.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런 것들로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의 성장 동력이 이제 계속 이제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아주 귀중한 이제 충남대하고 카이스트 축을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 이제 타운이 이제 조성이 됐습니다. 네. 킵스타운과 네. 스타트업 밸리가 이제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도시의 중요한 자산 가치로서 우리가 충분히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활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게 모든 것에 이제 기반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이제 지역의 이제 초중등, 그 다음에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에 기반을 한 교육 체계가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교육 체계가 준비가 그렇습니다. 되어야 된다. 네, 뉴딜 정책이나 스마트 도시의 이러한 핵심 동력은 지역의 혁신 인재들이 양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참여 형태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마당과 지속적인 어떤 교육 체계가 지원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장님께도 여쭤볼게요. 어떤 준비들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김기훈 교수님께서 어떤 시민 참여라든지 이런 인프라 구축, 그리고선 인재 양성이라든 아주 중요한 그런 키워드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거에 더해서 어떤 지금 현재 연구소에서도 나와주셨고, 이제 대학, 그리고선 기업에서도 이제 나와주셨는데, 이런 많은 그런 혁신 자원들에 대한 그런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이 이런 어떤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가장 그런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네. 저희가 전국 최초로 이제 과학부 시장제를 도입을 했고, 그렇죠. 대전 과학산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된 노력들을 많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특구의 그런 혁신 자원들을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과 연계해서 그런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혁신 기관들이 이제 협업하는 구조를 계속해서 더 공고히 해 나가고, 많은 다양한 사업들이 이렇게 이루어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전형 디지털 뉴딜이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 주신 과학 부시장제 도입, 그리고 대전 과학산업진흥원 설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본부장님께도 여쭤볼게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까지 많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데이터, 인력, 거버넌스 구조, 이런 거, 그런 거 다
다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저는 이제 지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또 지자체가 노력을 해야 된다. 해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 예. 어떤 관점이냐면 이제 지자체가 이제 인프라가 됐든 이제 데이터가 됐든 이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한 데이터들을 이제 이렇게 공개를 한다라고 오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예.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는 지금 대전시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 이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이제 이렇게 술에 취한 사람이 뭐 거리에 이제 밤에 이제 이렇게 쓰러져 있다. 그냥 두면 위험한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CCTV 자료를 이제 모아가지고 분석을 하면 이제 인공지능이 얘를 이렇게 캐치를 해서 알람을 해줄 수가 있는데 예.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거랑 유사한 데이터들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 대전시 입장에서는 그걸 그냥 공개할 수가 없는 게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저희한테 이제 도움을 주시는 부서에서는 그거를 다 익명 처리를 해서 이제 예. 데이터를 이제 저희 쪽에 이제 공급을 해주세요. 근데 그게 굉장히 번거롭고 이제는 어려울 수도 있는 일인데 이제 그러한 노력이 이제는 지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어떤 단일화된 그런 이제 한 서비스에서만 일어나는 거지만 거기뿐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런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지자체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자체에서 좀 공개하기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네.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네.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전시가 제시한 AI, 인공지능 기반 K지능형 도시 모델이 지역 균형 뉴딜의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는데요. 국장님,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 지난 청와대에서 이제 그 대통령 주재로 그 지역 디지털 뉴딜이 이제는 그 지역 균형 뉴딜로 이제는 이어지는 흐름에 대한 그런 네.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대통령께서는 한국판 뉴딜의 중심은 그 지역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였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양한 그런 지자체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전과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그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선도 사업들을 4대 분야 그리고 12개 과제로 나눠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발표를 하셨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 4대 분야라고 하면 이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인재 양성, 그리고 전 산업으로 AI가 적용하고 확산되는 그런 흐름,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다양한 시민들에게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인공지능 관련된 향유와 관련된 4대 분야를 제시를 했었었는데 예. 정부에서도 이런 4대 분야 관련된 그런 정책들이 그 대덕 특구의 그런 강점, 그리고 대학이라든지 연구소 그리고 기업들과의 그런 연계를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저희도 더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학연관 협업 노력을 좀 높이 평가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AI와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I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현재 대전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 누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예, 회장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요즘에 AI가 굉장히 핫하긴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모든 사업이나 모든 국가 정책 이런 것들이 뉴딜, AI, 빅데이터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들으시는 시청자를 위해서 제가 간단히 AI가 뭔지 좀 비유를 들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AI는 일반 식당으로 좀 비유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보면 AI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는 식당으로 보면 식재료가 되겠죠. 식재료들을 얼마나 잘 모을 건지. 모으는 장소가 냉장고나 아니면 음식 저장고겠죠. 근데 식재료들이 어떤 경우는 가공이 돼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밭에서 직접 뽑아서 흙이 묻어 있는 상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정제하고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 놓느냐. 냉장고에. 그래서 그래야지 뭔가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장하는 게 바로 빅데이터 등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어떻게 요리를 해서 음식을 내올 건가. 그러면 어떤 식재료들을 다양하게 골라서 거기서
렌지를 쓸 수도 있을 거고, 가스렌지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오븐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 요리를 해서 뭐 불을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요리를 만듭니다. 요리를 만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AI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AI.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잘 만들어서 그 손님들한테 서비스가 되느냐. 이게 바로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손님들이 먹고, 아, 이 식당은 별점이 5개인지, 4개인지 이런 평가를 해주겠죠. 이제 이런 그 전체적인 그 주기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대전시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연구소에서도 그렇고, 네. 뭐 출연한 대학 이제 전부 다 그 융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서로 코디네이션을 잘 할 수 있도록, 대전시 지자체에서 그 지휘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AI 쪽에는 2가지 핵심 분야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아까 요리사로 따지면 요리사가 어떤 기구를 잘 쓸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하나 초점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오븐이 얼마나 성능이 좋을 건지, 이런 이슈가 있을 건데, 비유를 하자면, 요리사가 어떤 요리를 어떤 도구를 잘 쓸 수 있느냐, 이게 바로 AI 어떤 다양한 알고리즘이나 툴들을 잘 쓸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븐을 잘 만드는 거는 AI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학이나 출연연 이런 데서 AI 핵심 기술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이런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업에서는 물론 기업에서도 어떤 기술 기반의 기업에서는 해당하는 것들을 잘 핵심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겠지만 이걸 얼마나 잘 이용을 해서 손님한테 서빙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요리가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봅니다. 그래서 2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핵심 기술 개발하는 것, 그다음에 요거를 핵심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 이렇게 2개에서 대전시에서 인력 창출이나 아니면 기업 간의 융합이나 이런 것들을 잘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핵심 기술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 주셨고요. 교수님께도 여쭤볼게요. AI 저변 확대를 위해서 네. 대전시의 노력 그리고 예. 앞으로의 노력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이제 좀 사전에 조금 이제 먼저 말씀드린 게 있는데 AI의 운영 체계를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 운영 체계. 첫 번째가 이제 공공의 지역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의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네. 그 3가지가 이제 운영 체계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미 우리 지역에서도 익숙하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죠. 버스를 이제 우리가 이제 탑승을 하고 환승을 하고 할 때 이미 다 저희가 이제 태그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느 노선에 이제 승차 이동량이 많은지, 그 다음에 어느 쪽에서 환승이 많은지, 이런 것들이 다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이제 집적이 저장되죠.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시에서는 새롭게 어떤 노선의 계획이나 이동량의 어떤 조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 이미 일부분은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이제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이제 계획 중인 것도 이제 있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건물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 이게 상당히 이거 좀 해결해야 되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탄소, 이것도 많지만, 실제적으로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그러니까 에너지의 사용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이나 사용 패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는 좀 아직 저희가 이제 공공의 데이터로 집적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하나의 데이터 플랫폼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제 그것이 이제 유형적으로 분석이 돼가지고 이제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 이제 사용자들이 스스로 에너지 절감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관심을 갖게 되겠죠. 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공공의 데이터를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공유하고 활용해서 어떤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공익적인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어떤 사회적인 어떤 합의나 참여가 일단 전제가 되어야 된다. 합의가 필요하다. 네. 공감대가 필요하고, 네, 그런 것이죠. 그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이 공공성이 있지만 개인적인 어떤 공개하고 싶지 않은 데이터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섬세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도 여쭤볼게요. 예. 지금 교수님께서 그 서비스적인 측면의 저변 확대,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이제 산업적 측면에서의 그런 저변 확대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그런 문화적 측면으로서의 그런 저변 확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솔직히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아직 그 부분을 체감하기에는 약간 좀 이렇게 많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죠. 좀 생각을 하고 잘 안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런 어떤 AI 페스티벌이라든지 대전 인공지능 주간처럼 지역에서 많은 AI 하시는 분들, 전문가분들이라든지 기업가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네.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다양한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때문에 다 언택트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 다만 그럼 온라인으로 그래도 진행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잖아요. 예,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을 이제 올해 했고요. 올해 자주 다 있었나요? 9월 달에도 했었고 이제 11월 달에도 했었고요. 다양한 네.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빨리 코로나가 좀 종식돼서 더 좀 행사도 확대하고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갖고 있고요. 그에 더해서 어떤 생활 속 AI 교육이라든지 예. AI 꿈나무 양성 프로젝트, 과학 멘토 프로그램 등 다양한 그런 인공지능 소양을 이제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 주신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은 한 내년 정도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인공지능, AI 관련 부분까지 지금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 과학도시 대전이 그 어떤 도시보다 먼저 디지털 뉴딜을 선도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회장님, 우리 지역에 장점 많이 있죠? 어떻습니까? 네, 모든 대전에 있는 기업체 내지는 산학연 대부분 다 느낄 건데요. 대전하면 먼저 가장 떠오르는 게 대덕 특구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카이스트라는 우수한 그 학교가 있고, 물론 여기는 수남대도 있고, 교육이나 어떤 인프라들이 굉장히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우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대전이라는 이런 도시가 인구가 거의 150만 가까이 되죠. 그래서 그 어떤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긴 했는데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이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했는지는 좀 통렬히 방송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연구소나 저희들도 그렇고 그 사학계획서나 이런 것들 쓸 때 항상 앞부분에 그걸 씁니다. 대덕연구단지, 카이스트 이거 씁니다. 근데 그래서 정작적으로 이게 그 기업이나 이런 데 협업이 됐는지 생각해보면 그건 좀 약간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대전시에서 이번에 과학부 시장이라는 그 최초로 이런 네. 것들을 좀 도입하고 했는데요. 그렇죠. 거기서 저희들이 그 기업이나 이런 데서 기대한 것들이 굉장히 크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같이 기업에서 같이 상생하고 하려면은 이런 그 전주기적으로 앞에 뭔가 기획할 때부터 기업들이 같이 붙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소위 예전에 탁상공론이라는 게 있죠. 그죠? 예.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팔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쓸지도 모르는데 그 책으로만 보고 쓸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죠. 물론 굉장히 우수한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장하고 그다음에 기획하는 거 같이 융합해서 들어가려면 기업들이 같이 초기부터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까 명실상부히 대전은 어떤 데보다 과학도시인 거 맞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도 여쭤볼게요.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많죠? 네, 예. 회장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다 저희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카이스트라든지 충남대와 같은 그런 대학들, 작지만 아주 강한 벤처기업들, 저희가 조사를 하니까 ICT와 관련된 기업들이 한 1,800여 개 정도가 지금 대전에 있는데 예. 그중에 AI에 관련된 부분을 하시는 그 회사들이 또 한 8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점들이 있고요. 그리고서 애트리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네. 근데 지금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그런 아주 좋은 구슬들을 잘 꿰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전시가 지금까지는 어떤 사업 위주의 그런 정책들을 추진을 해왔다면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지역의 자원들이 잘 연결되고 그런 분들의 그 사업들이 잘 촉진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역할을 대전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디지털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인 대전시와 말씀 주신 대로 관계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성원들의 시너지가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그 산학연서로가 지원이 필요한 내용들 무엇이 있을까요? 네, 지금 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보다 어쩌면 협업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협업이 좀 더 어렵다. 네. 예. 이게 이제 그 단순한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것을 더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여러의 그 이제 구성원들이 이제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르고 이제 그 접하는 이제 생산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 수많은 인터페이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조율하고 하는 협업 체계가 중요한데 예. 그래서 먼저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역의 협업 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역시 대학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도시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 참여와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지역의 이제 구성원들이 그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협업의 그 생태계가 이제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곳이 바로 이제 대학이다. 이제 대학이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학은 이제 도시의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재원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인프라가 있고 우수한 인적 자원이 이제 참여하는 네트워크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캠퍼스 내에서는 이제 고등교육과 이제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규제 등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고 다양한 신기술이나 이제 그런 서비스의 실험, 그 다음에 시험 적용 이런 것들이 이제 용이하기 때문에 먼저 대학 캠퍼스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겪는 샌드박스의 장을 열어주고 거기에서 이제 창업의 보육이나 이제 그 지원이 되면 또 이제 나와서 또 활성화가 될 수 있겠죠. 이제 그것이 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교육과 연구의 그 상아탑이라고 하는 이제 대학의 울타리는 이제 옛날 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공헌하지 못하는 대학은 이제 쇠퇴할 수밖에 없는 이제 현실이 이제 됐습니다. 그 대학이 지역사회와 협업을 위한 그 노력, 지원이 이미 상당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교육 차원에서도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혁신 교과목도 이제 생겨났고, 그 다음에 산학협력을 위해서 지역의 중소기업의 지역 밀착형 그 산학협력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이제 건들이죠. 그래서 이미 이제 선진 외국의 사례에서도 지역의 혁신 생태계 중심으로 그 지역의 대학이 이제 어떤 그 혁신 성장 동력의 그 생태계가 기반이 돼서 계속 어떤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근데 그런 부분의 사례도 많이 있고 저희 그 대전이야말로 아까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 그런 요소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코디네이팅 하는 그런 동력이 일단은 이제 대학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회장님께도 여쭤볼게요. 지금 교수님께서는 기술 개발보다 협업이 중요하다. 그 가운데서 대학의 그 역할이 좀 중요하다.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굉장히 교수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기업하고 그다음에 기관이나 연구소하고 중간에 어떤 윤활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그 대학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이 뭔가 앞장서서 나가면 사실은 연구소나 아니면 기관에서도 살짝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기업의 그 이익을 위해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그 대학인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뒤쪽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그러니까 대학하고 어떤 그 산업체하고 그러니까 융합이나 내지는 협력하는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 뭐냐면 그 대학은 최종적으로는 어떤 그 사회에 나가서 고급 기술을 가르쳐서 거기서 뭔가 그 이바지하는 그 흡수될 수 있는 이런 그 인력을 고급 인력을 창출하는 게 굉장히 주 목적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 창출. 네네네. 예. 근데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거기서 굉장히 좋은데 사실 대전에 있는 기업들에는 그 충남대 학생들을 뽑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야, 다들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 대전에 있는 대학생들은 그 취업을 하려면 일단 엄마가 아는 학교, 아니 엄마가 아는 회사, 아니면 내가 아는 회사까지가 그 자기가 취업할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이고요. 그 나머지는 거의 다 그 이제 밀리게 되죠. 그래서 대전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회사들은 그 엄마 또는 자기조차도 모르는 회사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강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예. 것들을 같이 잘 소개하고 그쪽에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역시 방송에서도 홍보를 하는 것처럼 네. 그 졸업생들이 우수한 그 중소기업들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 대학에서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이나 인턴십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기업에서 보면은 이제 그 저희들이 요청을 하기도 하고 요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 가지는 그러겠습니다. 그 학생들이 도대체 3개월이나 방학 동안이나 아니면 뭐 길게는 한 4개월 동안 학생들이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건가 네, 이런 것들을 좀 의문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학교 측에서는 굉장히 아니면 학교나 국가 쪽에서 이런 걸 시행하는 쪽에서는 기업에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그 오해하시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 서로가 이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앞으로 시너지가 이루어지려면 그 기업에서 바로바로 쓸 수 있고 이런 어떤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든가 아니면 그 6개월 반학기 플러스 또 6개월 그래서 1+1로 해서 뭔가 장기간에 기업의 어떤 기술이나 경험을 그 쌓게 하고 이후에 바로 뭔가 그 기업에 그 활용하고 바로 쓸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만들어진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그 협업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기업 간의 그 시스템이 되지 않나는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좀 중간에 씁쓸한 말씀도 네네. 주셨고 네. 강소기업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좀 그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네, 이야기 나온 김에 뭐냐면 그 대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이스트나 이런 충남대 고급 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카이스트에 있는 학생들이 과연 대전 관내에 그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창업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낮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여기서 그 대전에서 일을 하고 거기서 뭔가 그 창업을 하거나 사회활동을 하면서 뭔가 이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가 구축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물론 그 학생들이 각자 뜻이 있겠죠.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공무원이 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창업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건데 저희들이 대상은 창업이나 내지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들을 실제 사업화하거나 이런 쪽으로 하는 친구들을 아마 타깃으로 해서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2명 내지 3명 중에 한 팀이 돼서 뭔가 움직이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친구들을 한 팀을 해서 강소기업 같은 데서 이제 있는 거죠. 그 친구들이 저도 창업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떻게 경영을 할 건가. 기술만 알기 때문에 이런 분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경영 쪽 관련된 거를 좀 짐을 덜어서 기업에서 뭔가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나중에 그 회사에서 투자를 한다든가 나중에 여기서 거쳐서 따로 창업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최소한 2명은 대전 관내에 남겠죠. 그죠? 예. 그럼 그렇게 하려면 그 친구들이 급여나 이런 것들, 그 숙소나 이런 것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기관에서 뭔가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게 선순환이 돼서 대전에 어떤 스타 기업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과장님하고도 예.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체계를 좀 만들면 어떨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요. 산학연 서로가 지원이 필요한 내용들 네.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교수님이라든지 회장님이 너무 이렇게 생생한 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일자리국이나 이런 데서 다양한 그런 지창업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정말 더 이렇게 그 현실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계속해서 바뀌어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좀 다른 이야기로 해서 그 산학협 협력과 관련돼가지고 좀 새로운 저희가 요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새로운 모델이 좀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예. 저희가 그 AI와 관련돼가지고 그 AI 커뮤니티가 지역에 아주 그 AI 프렌즈라고 하는 한 1,500명 정도의 그런 전문가들, 뭐 기업인들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그 속해 있는 그런 예.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요번에 그 AI 플러스 X라고 해서 정부가 이제 7대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그 관세청이 주도해서 그 불법 복제품을 이제 인공지능이 인식해서 판별하는 그런 프로그램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그 부분을 이제 대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시가 됐고 그를 통해서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대전에 그거를 이제는 선정이 돼서 추진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인공지능이라든지 데이터와 같은 지금 첨단 산업 관련된 부분은 너무 빠르게 트렌드도 변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존의 그런 산학연 협력 체계를 좀 더 뛰어넘는 지금 현재의 그런 트렌드에 맞는 그런 협력 방안을 지원하는 그런 노력들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트렌드에 맞는 그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산학연관의 목소리를 통해서 디지털 뉴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시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회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지금 앞에서 제가 이제 요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예. 저는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산학연관이 아까 협력이나 융합이라는 용어들을 이제 계속 이제 쓰게 되는데요. 거시적으로 볼 때 대전시의 어떤 디지털 뉴딜이라는 여기 쓰는 사회 문제 해결을 이제 하는 이 거시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예. 네네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근데 저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발표하신 뭐 인공지능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었는데요. 파이어 정책이라고 나중에 아마 과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존에 봤을 때보다 굉장히 정교하고 섬세하다. 이런 판단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융합이나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 아까 대전시에서 코디네이션을 잘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진을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 자연스럽다는 거는 삼원색이 잘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산학연관 각각의 색들을 잘 나타내서 자연스럽게 이런 조화롭게. 걸 예. 보일 수 있는 이런 게 돼야지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서로가 쓴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좌충우돌을 할 수 있고 근데 그렇지만 이것들을 계속 협의하고 이야기해 나간다면 다른 타 도시하고 다르게 뭔가 굉장히 융합돼서 나갈 수 있는 이런 대전시 뉴딜 사업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제시 감사드리고요. 본부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도 대전형 디지털 뉴딜을 한번 봤는데 정말 촘촘하게 만들어진 거에 진짜 동의를 하겠더라고요. 이번에는 굉장히 이게 예전보다 이렇게 그냥 포괄적이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안이 만들어진 것 같고 거기에 안에도 보니까 어떤 뭐 혁신 클러스터도 있고 이렇게 AI 기반의 뭐 연구 혁신 플랫폼도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혁신 플랫폼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제 저는 좀 중요시하는 부분이 이제 산학연이 협력을 해서 기술을 확보를 했는데
얘가 이렇게 이제는 어떤 머릿속으로 만들어진 기술은 사실은 한 10%의 완성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나머지 이제는 90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딘가에서 이렇게 테스트되고 실증이 돼야지만 돼요. 이제 그런 것이 아까 이제는 그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부분의 사회 문제 해결형이거나 아니면은 도시를 조금 더 스마트하게 만드는 사안이라던가 이렇게 했을 때 그 도시 자체가 테스트베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연구단 대덕 특구만 뭐 테스트베드로 한다거나 아니면 일정 거리만 뭐 이렇게 테스트베드를 한다거나 이렇게 지역적인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대전시 전체가 다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스타트업 기업이 이제는 그런 인공지능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그만 이제는 그 앱을 하나 만들었어도 그게 대전시에 가면 대전시를 상대로 뭔가 시험을 해볼 수 있다더라라는 게 이제는 전국구로도 나갈 수 있으면 이제는 외부에 있는 뭐 벤처라던가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도 대전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너무 좀 이렇게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는 대전시가 이제는 뭔가를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장으로 오픈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를 가진 도시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전시 전체가 테스트 베드화 되어야 한다. 적극성이 좀 필요하다. 네. 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대전형 디지털 뉴딜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넘어서 앞으로 우리의 경제, 사회, 산업의 체질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모든 분야에서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각 분야에서 어떤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네. 예. 지금 하신 말씀 중에서 조금 정리를 하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 이제 디지털 혁신의 그 성장 동력을 새롭게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동력이 나와야 되는 그것이 아마 이제 창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 네. 예. 그 창업의 보육,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제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침 저희가 아까 좀 소개는 드렸습니다만 궁동의 창업타운이 이제 조성이 됨으로써 명실공히 이제 지역에서는 거의 뭐 이제 좋은 기회가 됐고요. 그 창업 지원의 공간과 이제 지원 체계가 굉장히 강력해지는 이제 기회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조금 그 궁동의 그 창업타운의 그 이제 공간적인 특징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제 확장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스타트업에 관련하는 이제 여러 참여자들이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이나 엑셀러레이터들이 이제 그 창업을 하는 그 지원자들의 신속한 그 멘토링이 될 수 있도록 연구단지나 대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프라가 잘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지금 동력이 이제 나와줘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모든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저는 최초의 그 첫 발이 이제 교육이라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교육에서 첫 번째가 이제 그 인재 양성입니다. 학생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디지털 교육이 시작이 되어야 되고, 이제 고등교육에서 전문 이제 인재를 양성을 하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현직에서 재직하고 있는 재직자들의 재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재교육. 예. 항상 기술은 발전을 하고 리프레시하고 다시 이제 그 공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재직자 교육이 또 하나가 있고, 세 번째는 시민의 교육입니다. 이게 첨단 스마트 도시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세계의 시민 의식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이제 이런 지역 사업에 스스로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세 가지 축에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기반으로 처음에 이제 제공이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교육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제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 교육의 네.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장님께도 여쭤볼게요. 네. 네. 아까도 좀
카이스트 학생을 비유로 들어서 네. 창업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팁스타운이 생긴 거는 저도 굉장히 이거는 박수를 칠 일이고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이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나중에 창업을 해서 우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단기적으로 대전시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가 R&D의 어떤 정책들이 보면 조금은 단기적인 어떤 비용을 소비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장기적으로 단기적인 어떤 그런 아웃풋보다는 장기적인 거를 봐서 제가 보기에는 100개를 인큐베이팅해서 네. 한 개만 1조 기업을 만들어도 이건 성공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서 거기서 잘하는 기업들을 잘 인큐베이팅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기업하는데 힘든 부분들을 바로 밀착해서 선배 기업들이 같이 멘토링 해준다든가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팁스타운에서도 물론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로 창업하고 뭔가 수익하는데 뭔가 안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께도 여쭤볼게요. 각 분야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이제 지금 많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교육기관은 교육을 하시고 기업체는 이제는 이제 상품화를 하는 게 이제 주인데 저희는 이제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어떤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저희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근데 존재하지 않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러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출발을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이제 대전형 디지털 뉴딜이 어떻게 하면 잘 이룩해낼 것인가를 디스커스를 하고 계시지만 그거 말고 만약에 이제 어떤 사회 문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걔를 던져놓고 얘를 어떻게 하면은 기술적으로 잘 풀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지자체에 어떻게 하면 얘를 이렇게 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같이 토론을 해볼 수 있는 아니면 이제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조금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시민이 출발을 하든 아니면 지자체가 출발하든 어떤 이제 풀고자 하는 문제를 이렇게 산학연이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 곳에 던져주시면 그 안에서 이제 각각의 역할을 맡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반대로 아까 이제 제가 테스트베드는 이미 말씀을 드려서 따로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어떤 기술로 먼저 출발하는 것은 또 이제는 이렇게 지자체에서 또 흡수가 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게 아까 얘기하신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학연 부분에서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그런데요, 디지털 뉴딜 사업이 앞으로 더 많이 추진되고 확산되고 있지만 사실 취약계층들은 디지털 뉴딜 사업에 자유로운 참여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와 사회 주체들은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 인프라 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수님께 여쭤볼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거는 지역균형 발전, 스마트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특히 이제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제 더 가속화되는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소외가 되는 그런 그렇죠. 계층들이 좀 있고 이제 분명히 존재합니다. 트라우마 치유나 이런 거와 더불어서 이제 사회 심리적인 안정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필요하죠. 이제 거기서도 이제 저는 이제 세 가지 이제 꼭지로 이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방역 체계가 방역 체계. 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성화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소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되고 소외가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이제 심리적으로 치유해주고 사회적으로 배려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작동이 되어야 된다. 예. 이제 그런 건데요.
저희 이제 우선은 저희 이제 대학에서도 이제 그런 점에서 교육의 철학을 갖고 있다 이제 말씀드리는데 입시 제도에서도 이제 고른 기회 전형이라고 하는 이제 그 입시 전형이 있습니다. 고른 기회 전형? 네네. 예. 그리고 이제 학생이 들어와서도 네. 이제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이제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꽤 있어요. 이제 그런 학생들을 더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파란 사다리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이렇게 뛰어 올라올 수 있도록 네. 사다리를 하나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런 이제 배려, 교육의 배려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조금 더 이제 나가서 아까 산학협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산학협력도 대학에 이제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오픈 캠퍼스, 오픈 랩, 지역의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이제 구성원들이 대학에 언제든지 자유스럽게 와서 이제 공간도 활용하고 연구 실험 장비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교과 운영 아까 말씀드렸는데 교과 각 전공 분야에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종합 설계 교과목을 운영한다랄지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학의 교육과 지자체와 이제 기업, 이제 연구기관들이 같이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큰 이제 가치 철학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학교에 계시니까 이제 학교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께도 여쭤볼게요. 네. 예. 대전이 어떤 150만 시민을 가진 아주 대도시다 보니까 다양한 그런 도시 문제들은 계속해서 뭐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동서 간의 격차라든지 아니면 빈부격차라든지 이런 격차에서 오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생겨난 개념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 포용도시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스마트 기술이 단순히 어떤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이런 소외되는 계층들을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곳에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일 텐데 지금 현재 CMB에서 네. 저희가 대사동 부분에 이제 무료 와이파이 존을 개설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런 노력들이 정말 저희는 시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그런 일들을 해주시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더 다방면으로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전에 이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워낙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조금만 더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역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이라든지 블록체인 같은 그런 기술들을 무료로 강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저희가 홍보를 더 좀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인공지능 관련된 모두의 연구소에서도 6개월 이상의 그런 장기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교육 바우처로 해서 바우처를 지원을 해서 이제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교육 하고 바우처로 있습니다. 무료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 감사드리고 회장님께도 여쭤볼까요? 네. 일단은 대전시에서도 그렇고 학교 측에서도 어떤 취약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현상이고 예. 그다음에 요즘에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뭐 인공지능이라는 고급 어떤 이런 기술을 배우려면은 서울에 갔어야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대전에서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모두의 연구소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교육을 할 때는 아까 파란 사다리 얘기하셨는데요. 예. 학생들이 아니면 취약계층들이 얼만큼이나 마음을 놓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업의 경우에는 경쟁력이 좀 떨어지거나 뭔가 새롭게 뭔가 변모하고 싶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새로운 기술로.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그러면 변모하고 싶은 이런 기업들에서 나름 인건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통을 안 받고 새롭게 변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것도 다양하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이라는 거는 실제로 나중에 돈을 벌기 위한 네. 조금 너무 상속적인 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어쩌면 이제 뭔가 자기 이익을 창출하고 거기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쓰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세 가지로 교육 쪽 부분은 좀 판단을 좀 해봅니다. 하나는 당장 수요가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 네. 네. 일반적으로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이걸 쓰면 바로 기업에서 쓸 수 있는, 아니면 산업체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이렇게 하려면 물론 산업체 현장하고 맞춤형 교육을 한다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이 협업이나 논의가 많이 돼야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 또 하나는, 일반 석박사급, 핵심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것들, 좀 더 고급지가, 아까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관련된 건 인공지능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핵심 기술도 있거든요. 고급 인력을 그렇죠. 양성을 하겠다는. 그렇죠. 거.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창업 또는 기술 사업화를 위한 어떤 이런 시스템적인 그런 교육과 양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스템적인 부분도 네네네. 필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 주셨습니다. 디지털 뉴딜, 대덕특구와의 연계성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대덕특구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대덕특구의 역할은 중요하죠. 당연한 네. 그런 주제일 텐데요. 지금 현재 에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출연연들 그리고 대학들이 하는 역할들은 너무 잘해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국가적으로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도 좀 서로 연계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지역적인 연계를 위해서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이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대덕특구는 기존의 그런 국가 연구 중심의 그런 체계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더 지역과 연계를 하고 조금 더 활력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들이거든요. 네. 현재 저희가 과기부라든지 연구개발특구재단과 같이 다양한 과제들을 발굴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를 범부처 TF식으로 해서 판교밸리처럼 현재 연구와 관련된 그런 역량들도 있지만 어떤 그런 경제와 관련된 그런 역량들이 같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육성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좀 약간 섬처럼 존재하고 있던 대덕특구가 조금 더 오픈 이노베이션 공간으로 만들어진다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그런 저희가 리뉴 과학마을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양한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활력이 생길 수 있도록 대덕특구가 지역과 연계해야 한다. 그리고 네. 시민과 함께 할 수 네. 있도록 네,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말씀 주셨고요. 회장님께도 여쭤볼까요? 네.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얘기 해주셨고요. 대덕특구 지금 재창조 사업이 네.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비슷한 중복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특구 대적 출연연이 이제 대부분을 이제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연연들의 주로 역할이 뭔지,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핵심 기술을 개발하거나 어떤 국가적인 롱텀의 어떤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럼 그것들이 잘 정착되고, 기술 이전에서 잘 정착되고 이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런 체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사실은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하고 좋은 건데, 과연 정말 대전시에 얼만큼 역할을 해줬는지 생각해보면은 좀 물음표가 생기는 부분이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왜 우리 음식 먹으면 로컬 푸드가 좋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대덕특구에 있는 로컬 푸드를 잘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체계가, 이번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시스템에 네.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집중토론, 지금 이 시간 대전형 디지털 뉴딜, 대전 이끌 빅딜 만들 방안은 이란 주제를 가지고 토론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스마트시티 산업이야말로 디지털 뉴딜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스마트 시티는 국가 혁신 성장 동력이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그 이제 사업이고, 그래서 이제 국가정책의 핵심 과업인데요. 이를 위해서 이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그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수립이 됐고, 이걸 실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역별로 스마트 시티 사업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오래전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2009년서부터 1단계 유비쿼터스 도시종합계획, 2단계까지 했고, 이제 이게 3단계가 이제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이제 그 중장기 이제 예. 발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차원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우리 대전의 경우는 이 도시재생과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도시재생과 예. 스마트 시티. 네. 예. 대전은 이미 이제 도시의 역사와 문화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교육과 과학 연구 라고 하는 태생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ICT에 이제 기반해서 도시를 구성하는 이제 사회나 경제나 문화, 이제 사람들을 연결을 해서 시민 중심의 어떤 고도화된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받는 네. 그런 사업이 이제 스마트 시티의 이제 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번 지역의 디지털 혁신의 그 뉴딜 사업이 이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께도 여쭤볼게요. 네. 뭐 워낙 김 교수님께서 스마트 시티 관련된 전문가셔가지고 제가 대전시가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대전시는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먼저 스마트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국 최초로 좀 추진을 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모델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지능형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런 영상 정보를 112나 119를 통해서 적시에 제공을 함으로 해서 범죄 예방부터 해결까지 이런 것들을 하는 체계를 하고 예,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나아가서 이제 저희는 어떤 환경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선 시민들이 도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게 네. 스마트 시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저희가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이라고 하는 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 국토부가 이제 올해 초에 전국에 한 3개 정도 도시를 이제 선정을 했는데, 저희는 주차와 관련된 주차 공유 서비스, 그리고 안전과 관련돼 가지고는 그런 무인 드론을 통한 관제 서비스, 그리고 화재 예방 서비스, 미세먼지 관련된 서비스, 이런 식으로 4가지 서비스를 약 3년간 국비하고 시비하고 민간 포함해서 한 25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사업화가 되는 성공 모델로 돼가지고 다른 스마트 시티 서비스 분야로도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사업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회장님께도 여쭤볼까요? 네. 예. 대전시가 지금 보면 아까 민옥기 부부장님께서 네. 말씀드린 테스트베드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도 다양한 서비스의 어떤 테스트베드가 된 이제 시험을 하는 것 같은데요. 대전시가 저는 이제 글로벌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는 어떤 장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아까 로컬 푸드를 얘기를 했지만 네. 이번엔 좀 더 대전시의 스타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뭔가 첨단 기술을 스마트 시티와 첨단 어떤 그런 거를 실험해 보려면 대전으로 오면 됩니다. 이런 인식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연료는 뿐만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뭔가 시범을 하려면 뭔가 규제나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풀 수 있도록 관계 부처하고 협력을 잘해서 뭔가 자율주행차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보면 자율주행차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즘에 킥보드 같은 네. 모바일 서비스는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들이 재창출되고 그게 시민들한테 이익을 더 줄 수 있을 건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연구를 하고 논의를 해서 대전시 하면 뭔가 새로운 그거를 기술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랜드마크가 되는 되다 이렇게 뭔가 좀 선제점을 찍었으면 어떨까 하는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뭐 앞으로 디지털 뉴딜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게 될 텐데요. 본부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앞서 나왔던 말씀처럼 대전에는 인프라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이용해서 대전형 디지털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이제는 디지털 뉴딜 정책에 이제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보면 융합혁신연구센터를 운영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요. 그 융합연구센터 운영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로 플랫폼 운영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플랫폼 운영이요? 네,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아이들의 놀이터와 같은 곳이어서 이제는 이렇게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 이제 뭐 놀이기구라던가 아니면 이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마련을 해놓으면 아이들이 와서 이제 자기네 방법대로 자기네들의 어떤 그 방식대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 내지는 이게 물리적인 공간 아니면 이제 논리적인 공간을 의미를 네. 하는 건데요. 그것을 이제는 지금 디지털 뉴딜 정책에 적용을 하자면 그 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연구단지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 그 다음에 뭐 인프라 자원들을 거기에 이제 다 집약적으로 이렇게 이제 쌓아놓고 네. 거기 안에서 이제 아까 과장님이 잠깐 뭐 AI 프렌즈 뭐 이런 말씀들 커뮤니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이제 아이디어들을 그 플랫폼 상에서 이제 구현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는 뭐 어떤 시스템적인 지원 내지는 이제 뭐 방법론 이런 네. 것들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고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실현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플랫폼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제공을 하고 이로 인해서 아마도 이제는 그냥 단순 작업을 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좀 창의적인 그 일자리를 유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제 그런 서비스를 이제 이렇게 실험해 볼 수 있는 뭐 특화거리, R&D 특화거리 이런 것도 같이 제공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R&D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좋은 네. 방법이다. 네. 여기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과장님께도 여쭤볼게요. 대전형 디지털 뉴딜이 성공적으로 이끌기 네.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예, 앞서 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지 네. 뭐 서비스 제공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뭐 인재 양성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의 그런 아이디어들이나 그 방안들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예. 전부터 계속 이런 사업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 학연의 그런 협업 체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계속 그 하나의 그런 예. 기반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대전시가 150만 도시이긴 하지만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정적이어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대덕특구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국가적인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역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들을 이제 민관 학연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그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을 만들면서 네. 여러 그 곳에서 파견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애트리에서도 이제는 본부장님이 나와주고 계시고 뭐 키스트라든지 한국수자원공사라든지 뭐 다양한 쪽 곳에서 이제 과학산업진흥원으로 파견을 나와주시고 계신데 네. 그분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그 본인들의 그 기관에서 대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대전을 베이스로 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획들을 통해서 대전이 뭐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국가적인 그런 자원들 그리고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국가적인 정책들을 대전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민관 학연 협업 체계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좀 더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체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덕특구가 지역 연계까지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네.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을 네. 좀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답변보다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조금은 더 붙이면, 아까 과학산업국에서 뭔가
수상공사나 이런 분들, 그 전문가분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요.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전에는 굉장히 이제 나름 규모가 있는 벤처협회라든가 뭐 이런 그 기업의 어떤 연합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합체들이 있는 기업의 어떤 입장을 대변해주고 아까 그 기획 단계부터 뭔가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이게 된다고 하면 좀 현장감 있는 계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민혁규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그 놀이터 기업에도 잘 홍보를 해서 네. 같이 잘 뛰어놀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 나눠봤는데요. 저희들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돌아가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해주십시오. 네. 오늘 그 대전의 그런 어떤 미래를 지금 아주 큰 그런 기회에 지금 장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형 뉴딜의 많은 사업들이 지역을 통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 할 수 있는 역할은 정말 대학, 기업, 그런 출연연들, 그런 연구자들의 그런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정말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앞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꼭 명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매우 의미 있고 이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큰 암초를 만났습니다.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암초를 만나서 매우 이제 당혹스러운데요. 이제 이게 현실이고 이게 그러면서 이제 불확실성과 이제 트라우마가 계속 이제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로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이제 학자들에 따르면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도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식량 문제, 세계적인 경제의 불황 이런 것들이 내년에도 계속 이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 이런 디지털 혁신 사업이 아니겠나.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로 전환이 되는 어떤 그런, 전환에 빠르게 또 촉진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많이 규제가 될 것이고 특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글로벌 시대에서 지역의 공급 체계, 지역화가 더 의미가 있는 중시가 되는 이제 차원에서 지금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정책은 제대로 잘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 이제 이러한 정책들이 더 필요하게 되는데 조금 이제 저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아까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의 평가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평가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종합적이고 이제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제 성과를 유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단절이 되는 그런 경험을 저희가 좀 해외에 왔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이제 여유를 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뉴노멀의 이제 철학적인 가치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우리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네. 저는 사실 이제 계속 기술만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는 기술에 굉장히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토론하면서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이 대전시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 이제는 이제 교육의 이제 관점들, 비즈니스의 관점들, 그런 관점들을 좀 이렇게 두루두루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로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 인공지능 서비스 이런 것들은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어찌됐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도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조금 지자체에서 필요한 그런 이제 기술들, 도구들을 만들고자 이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회장님. 네. 지금 코로나19로 정말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또 반증을 또 하면 이 코로나19가 우리 미래를 굉장히 더 앞당겼다는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 우리가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다양한 것들을 좀 시험하고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 자리를 빌어서 대전시가 굉장히 좀 멋있는 지지자가 돼서 좋은 음악, 감동을 줄 수 있는 음악 한 편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전시는 대덕특구를 한국판 누들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대전형 누들 사업 100대 과제를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스마트한 환경을 만들고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해 가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만큼 대전에 미칠 파급 효과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집중토론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형 운전면허 취득, 효성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이종 소형 오토바이 면허도 효성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기능시험과 도로주행